그냥 이정현 이대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정현은 무조건 에이스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하윤기를 축으로 이제 바꿔야지 큰 틀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서 기자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 기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일전 다녀온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좀 부탁했습니다. 한국 기자 몇 명 있었죠? 5명이요. 그 회사 지원받고 제대로 출장 간 사람 아무도 없었죠. 다 휴가로 잡 있어서 가가지고 재밌게 취재하고 왔는데 일본에서 느낀 점도 우리가 굉장히 많았고 한국 농구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오늘 모였습니다. 맞죠? 7월 4일에 새벽에 같이 함께 공항으로 갔죠. 7월 5일날 첫 경기라서 4일날 아침에 이제 인천공항 가가지고 나리타로 가가지고 비행기는 달랐어요, 그죠? 비행기 또 연착됐잖아요. 2시간.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저녁 훈련을 이제 도쿄의 오다이바라고의 그 섬이잖아요, 사실 거기가. 우리가 거기서 모였죠. 네. 이제 원래는 규정상 앞 혹은 뒤 30분만 오픈하나요? 뭐 미국 대표팀 그런 데는 원래 그렇게 까다롭게 합니다. 근데 일본 농구협회가 이제 취재를 허락을 해줬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우리가 갔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네는 7시 반부터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한국농구협회한테 다 허락받았다. 하는데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애먹었어요. 지금 일본 기자고 요코상이라고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죠, 처음에. 그 날이 이제 뉴질랜드하고 일본 여자 네네네. 경기도 있었고 요 4일간을 일본이 출정식으로 한 거였죠? 그렇죠. 지금 일본이 모든 구기 종목에서 파리올림픽을 다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구기 종목 중에 여자 핸드볼 빼고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파리올림픽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국가가 다 이제 올림픽 모드인데 우리는 지금 7월 중순인데 올림픽 분위기 전혀 안 나죠. 그렇죠. 20년 전이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애국심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애국심 마케팅 이런 게 더 이상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그 4일의 결과를 한번 좀. 그래서 우리가 간날에 4일날 일본 여자 농구랑 뉴질랜드랑 붙었는데 125대 57. 뺄셈 잘해요, 뺄셈? 125대 57이면 68점 차. 아 진짜? 빠르네. 이 친구들이 이제 이틀 뒤에 2차전 했는데 92대 50. 이건 많이 봐줬네. 42점 차로 이겼어. 근데 뉴질랜드도 그렇게 못하는 팀 아니거든요. 와, 근데 일본 여자농구가 거의 세계적인 레벨로 올라갔다. 뭐 이런 걸 만천하에 자랑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취재에 앞서서 네. 얼마나 깨질까를 좀 걱정하지 않았었나요? 저도 사실 고백하는 건데 이길 거라고 생각한 이유도 아니고요. 애들한테 되게 미안하긴 한데 일단은 최정예가 아니잖아요. 빠진 선수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좀 걱정했던 거는 리더가 없어가지고 김선영이나 뭐 이대성 이런 리더급이 없어서 애들한테 경험을 전수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변준영 선수가 28살인데 이 친구도 국가대표팀 경험은 거의 없잖아요. 애들이 좀 일본에 가서 1만 5천 명 관중 앞에서 최신구장 앞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서 좀 제 기량도 발휘 못하고 좀 많이 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 예상이 되게 보기 좋게 빗나가서 되게 기분 좋았죠. 일단 저는 티켓으로 갔잖아요. 근데 일본 티켓 시스템이 네. 추첨제. 아, 우리나라 드로우 같은 건가요? 신발? 1, 2, 3순위를 정해요. 제가 앉고 싶은 구역을. 이제 거기서 또 당첨이 되면은 열과 그 좌석을 고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친구랑 이제 휴가를 맞춰서 갔고 사진을 또 찍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네. 결정을 해서 전반만 찍었는데 제 경기 전에 박용훈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네. 가득 찬 딱 봤는데 네. MG는 달라요. 뭐라 그러나요? 설렌대요. 오히려 네. 좋아. 그 원주 종합체육관이 한 5천 명 들어가나요? 아리아케 체육관이 만석되면 15,000명이니까 한 3배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되게 웅장해요. 최신식이라 뭐 개장한 지 5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선수들이 많이 쫄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 이거 일본 관중들이 되게 응원을 조용하게 하는 편이라 15,000명 왔는데도 한국 사람 뭐 팬 한 10명? 한국 팬들 목소리가 막 다 들릴 정도로 일본 팬들은 사실 육성응원을 잘 원래 안 해요. 코로나 시대 전부터. 남에게 패가 된다 이런 주의라서 다 박수로만 그러고. 네, 그분들은 박수 아니면 그 흔드는 거 클래퍼? 수건. 아. 클래퍼도 소음 나니까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클래퍼도 그냥 이렇게 펴서 흔들지 우리처럼 박수 치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수건이 제일 많이 팔려요. 원하는 선수의 그 이름이 등번호나 이름 써있는 수건이 내가 이 사람 응원한다 이런 정체성이거든. 우리는 편지야 이러잖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자석에서? 이거 어디 취재 갈 때는 저도 프로니까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중립을 지켜요. SK랑 뭐 삼성 붙는다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티도 일부러 안 입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코리아 티를 입고 가가지고
일본 기자가 한 200명 왔는데 나를 막 다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죠? 한국에서 뭐 이상한 애가 왔다, 뭐 거의 그런 식인데 갑자기 막 윤기가 덩크하고 막 블락하고 막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와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상당히 미친놈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TV에 나오네. 이거 신한은행 김현주 은퇴기념 뚜컴인데 여기 저 뽀로로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 개구리 중사 아닌가? 캐로로인가? 아 캐롤로구나. 일본 농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프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잘 아시지만 그 규모가 주는 웅장한 압도 네네. 이런 데서 뛰면 재밌겠다, 이런 데서 경기 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빈자리를 네, 빈자리 없어요. 그 일본은 다 예매 문화라서 어디 가고 싶으면 최소 2주 전부터 다 예매하거든요. 얘네들은 즉흥적으로 어딜 들어가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서 영화 보고 싶어도 막 2주 전에 예매해요. 안 그러면 못 봐요.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삶이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네네네네. 그런 문화라서 그런지. 그리고 얘네가 오타쿠 문화잖아요. 맞아요. 하나에 꽂히면 막 미친 듯이 그거만 사요. 일본 프로농구 그 팬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타쿠들이 그 경기장 규모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경쟁해가지고 항상 매진해, 항상 매진. 팬들이 네. 그래도 그 소비 문화도 좀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뭐 NBA 팬 하신다 그래서 얼마 삽니까 이제 팬들 지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이제 1년에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팀을 위해서 얼마를 소비하는지. 우리나라 경기장 가서도 뭐 사 먹을 것도 없잖아요, 사실. 팔지도 않고. 네. 티셔츠 뭐 사러 가도 뭐 솔직히 뭐 이쁘게도 안 만들고 뭐 구매욕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일본 가보면은 야 진짜 지갑을 안 열면은 베길 수가 없는 고퀄리티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좀 탐났던 거 있었어요. 일본 대표팀을 내가 뭐 추앙하고 이럴 이유는 없잖아. 난 코리안인데. 근데 되게 부럽고 되게 짜증났어요. 아, 이 새끼도 너무 잘 만든다. 이러 보면서 아, 우린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만 많이 들었고, 특히 이거 일본 브랜드가 조던 브랜드가 후원하잖아요. 조던 브랜드가 후원하는 나라는 그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루카 돈치치 있는 슬로베니아 뭐 이 정도예요. 그런 나라 중에 일본이 막 속했다는 게 너무 배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네, 지금 제가 나이키 유니폼 입고 있는데 이게 2014년에 연습복인데 그때 금메달 땄을 때 제가 사인 받은 거거든요. 문태준 형이랑 막 다 해서 여기 다 했어요. 사실 나이키가 그때 우리 지원해준 게 뭐 수익이 나서 지원해준 게 아니에요. 3대 구기 종목을 다 나이키를 입히겠다 해가지고 농구, 축구, 야구 다 하겠다 해가지고 해준 거지 농구로 사실 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키가 지원해주다가 이제 끊겼죠. 그래서 고맙게도 이제 프로스펙스가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프로스펙스가 뭐 잘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의 그 대표팀의 위상이 글로벌 그쵸. 브랜드들이 이제 먼저 와서 모셔갈 정도로 이제 많이 팔리고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기자로서 네. 국제대회 경험 많으시잖아요. 과거의 일본하고 지금 일본하고 또 달라진 완전 격세지감이죠. 사실 실력적으로만 봐도 그게 제 생각에 한 오세근 세대까지는 일본한테 접은 적이 없을 거예요. 웬만한 그 국제대회 나가서 붙었을 때 일본도 우리한테 뭐 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지금 오세근 세대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유대회에 붙어서는 일본한테 지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데 그 정도까지 이제 역전이 됐다 생각하고 대표팀끼리 붙어서 뭐 20점 치고 이런 게 창피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뭐 농구하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인프라랑 시스템이랑 이런 거는 한 번 쭉 깔아놓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은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돼가지고 막 네. 200km씩 밟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비포장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차가 좋아도 200km 못 못 달려요. 밟아요. 예. 달릴 길을 만들어줘야겠네요 이제 그럼. 그렇죠. 이제 후배들이 아무리 잘 뛰는 애가 나와도 비포장도로에서 뛰는 애랑 아스팔트에서 뛰는 애랑 누가 이기겠어요. 그 국제대회 갈 때마다 일본 기자도 항상 보거든요. 그 친구들도 참 좋아해요 농구를.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애들이 재능이 정말 좋다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얘는 왜 3년 동안 발전이 왜 안 됐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엄청나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을 정도로 U16 때 그렇게 잘했던 애가 왜 지금 대학교 와서 이 정도밖에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육성 시스템이 이런 게 일본보다 많이 후졌어요 우리가. 그 2017년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게 언제요? 출장 다녀오신 거. 네네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좀 감명 깊게 봤던 게 대표팀은 협회의 일이고 연맹은 또 연맹의 일이 구분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농구 행정회가 하는 건데 2017년에 피바가 일본 농구협회가 2개라고 프로농구 리그 2개 있다고 하나를 합치라고 이제 징계 줬거든요. 그거 안 합치면 너네 국제대회 못 나간다고. 그래서 JBL이랑 BJ리그를 합치면서 이렇게 B리그가 탄생하면서 걔네 JBA죠. 걔네 농구협회. 네. 걔네랑도 협조가 잘 되고 걔네가 도쿄에 그 건물이 있는데 제가 2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5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 뭐 대한농구협회랑 일본 농구협회랑 B리그랑 뭐 초등학교
대표 연맹이랑 뭐 여자 프로리그 뭐 얘네가 5개가 다 있어요. 농구와 관련된 단체가 다 모이는 예, 거잖아요. 아마랑 프로가 다 있는 거예요. 한 건물 안에. 일본의 그 농구에 관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건물에. 그래서 얘네는 뭐 협조할 일 있으면 3층에서 그냥 4층 가서 갑자기 회의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네가 한번 정비를 잘하더니 그게 고속도로 농구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200km를 막 밟아버리더니 이제 우리나라 역전하는데 한 5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22년 그때쯤부터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치고 나온 것 같거든요. 여자 농구는 역전 당한 지 이미 한 10년 됐고요. 남자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거의 우리가 역전 당한 거예요. 행정적으로나 이런 거 보면 역전 당했어요. 이제 제가 17년에 거기 견학을 갔는데 KBL 그 국장님들 10명이나 갔거든요. 근데 그 B리그에서 우리한테 일본 농구 30년 대계획을 발표를 하더라고. PPT로.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구장을 15개인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전국에, 일본 전국에. 그리고 연봉을 $1,000,000 받는 자국 선수를 키우겠다. 고연봉 선수를 키우겠다. 그 다음에 NBA 선수를 배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막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저게 되겠어. 꿈꾸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얘네 뭐. 야, 그 목표만 가지면 우리나라도 NBA 선수 왜 안 나와? 막 이러면서 되게. 근데 그게 2017년인데 한 5년 뒤에 거의 그 실현이 된 게 많아요. 일본이 이제 B리그 위에 프리미어 리그를 이제 출범하려고 그러거든요.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려면 그 10,000명 이상 본인 소유 신축구장이 있어야 돼요. 일본은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2025년까지 이미 신축 계획을 발표한 구단이 많아요. 짓고 있는 구단도 있고 류쿠는 이미 확정돼서 네. 이제 완공됐죠 이미 한 2년 전에. 그리고 이대성이 뛰었던 그 뭐야 미카와도 이제 짓고 있고. 근데 내 생각에 이제 한 3, 4년 뒤에 그게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넘사벽. 점점 얘네는 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점점 못 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지 이제는. 좀 발견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예, 아주 1차전 좀 그래요. 힘들어요. 그냥. 1차전 언제 가장 즐거우셨나요? 전 하윤기 덩크할 때. 예, 진짜 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취재 갔는데 한국은 원래 기자 취재할 때 뭐 도시락이랑 물 정도는 주거든요. 이게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제가 막 베트남 뭐 취재 갔을 때도 도시락이랑 막 물을 줬어. 근데 내가 도시락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일본이 너무 습하니까 물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본 새끼들이 물도 안 주는 거야. 처음 받은 게 안 감독님한테 물 받은 거잖아요. 네, 진짜 땀이 막 5분만 있어도 막 상의가 다 졌는데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물도 한 잔 못 먹었는데 한국 대표팀 취재에 딱 들어가니까 안준호 감독님이 물 줘가지고 그때 먹었어요. 그 덩크 장면이 그거죠? 하윤기가 이제 한번 매달린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그때 그 약간 일본에서 핍박당한 서울 막 이런 게 쑥 내려가는 덩크. 와, 일본. 그리고 이제 이정현하고 둘이 배치기. 어떻게 그 세레머니 네네네네.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 두 선수. 그렇죠. 그거 거의 뭐 서태웅 강백호 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어린애들이 일본 도쿄 그 신장에 가가지고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맞다. 하윤기가 그 덩크를 했는데 본인도 꿈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덩크 했는지 아닌지가 이게 꿈인가 막 싶더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짜릿할까. 그 MZ세대는 이승환의 덩크슛 이런 노래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도 MZ세대 아니야? 거기 내용이 덩크슛 내가 한 번 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도 내가 덩크슛 못하잖아. 네. 근데 하윤기 진짜 그 기분은 어느 기분일까? 저는 다 일본 팬이었죠 주변에. 이제 옆에 이제 친구가 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경기 보는 내내 계속 이정현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정현 잘한다. 네, 저 선수 누구냐, 팀이 어디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고향 소노 얘기니까 또 알더라고요. 한국 농구도. 그래요? 나중에 놀러 오라고. 그 여자를 꼬시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KBL도 알리고 싶은. 뭐 한일 국제부부 탄생하는. 아니 기자들하고 나오는 얘기는 없나? 또 일본 기자들하고. 그 이정현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기자들이 대부분인데 이정현이 너너무 잘하니까 1차전에서 뭐 27점 넣었나요? 하여튼 미친 듯이 들어갔지. 2, 3, 4쿼터에 가면 갈수록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백보드 맞고 들어간 동점 점프슛. 84. 네, 사실 그거는 일본 심판이 거의 일본 승리 만들어주려고 그 전부터 계속 노력을 엄청 했는데 그 이정현 그 후루쿠샷이 하나 터지면서 그걸 물어볼 걸 그랬네요. 몸이 약간 밀리면서 쐈는데도 이렇게 궤적이 되게 예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얘가 진짜 그날 감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 저도 사실 그거 안 들어가면 질 것 같은데 얘가 진짜 늦는 거 보고 얘 진짜 대단하다. 군산에서 온 촌놈이 어떻게 도쿄에 와가지고 저런 수술 넣지? 군산 비하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촌놈이지만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성장한 청년이 도쿄에 가서 적진의 심장에서 열사다. 저는 그때 그 일본 벤치 선수들 표정을 사진으로 담았거든요. 망했다고. 다 넋이 나가 있는. 이정현 진짜 상줘야 돼. 이거는 그쵸. 이정현 군대 안 갔죠 어제.
가야죠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 김승기 감독님이 그 내년에 그 이정현을 NBA 썸머리그에 한번 보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정현을 이대로 여기 두기는 좀 그 아깝다 이제. 그래서 김승기 감독 이제 플랜이 올 시즌에 이제 이정현을 MVP 만들고 이제 호쾌하게 뭐 NBA 썸머리그 했죠. 아 근데 나도 이정현을 응원하지만 지금 이현중이도 아예 출전조차 못하는 데가 NBA 썸머리그인데 과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 친구들이 청대 때 네네네. 날고 긴 친구들이 쫙 많잖아요. 아 많죠. 이현중도 있고 뭐. 양재민부터 해가지고. 예, 99년 애들이 엄청 잘했고 2000년대 애들도 잘했고 이현중이나 여준석은 뭐 미국에 가서 도전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뭐 시컨 도전할 때까지 냅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되게 아쉬운 게 그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애들은 축구에서도 그 해외파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얘네가 뭐 볼 엄청 잘 차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병역을 의무가 없는 게 제일 커요 사실. 그리고 일본 애들은 뭔가 좀만 잘하면 일본 해외에서 도전해야 된다 이런 게 도전의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좀만 잘해도 연봉이 너무 많이 주고 하니까 굳이 나갈 이유를 사실 못 느껴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정현은 내가 물어보니까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좀 있더라고요. 아 나보다 농구 잘하는 애들이랑 해서 내가 통할까? 이런 게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 대표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두 게임만 하고 왔잖아요 일본이랑. 아 우리끼리 좀만 더 센 팀이랑도 해보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게임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 근데 얘네가 거의 비슷한 또래잖아요. 예. 중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본 친구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4일밖에 훈련을 안 하고 했는데도 평생 같이 농구했던 애들이랑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요 4일에 놀랬다면서요? 네. 일본 기자들이 진짜로 한국 대표팀 4일 훈련한 거 맞냐고. 4일 훈련했는데 이게 잘할 수가 있냐. 아 일단 4일 훈련한 거에 놀랬지. 너네는 우리랑 하는데 4일밖에 훈련 안 했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너네는 뭐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하냐? 막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야 이것도 4일도 간신히 훈련한 거다. 고양체육관 소노가 간신히 이게 프로구단이 그 거의 희생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협조해 준 거다. 그래서 너네는 뭐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없니요? 나보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거가 있으면 빌려주는데 일본이랑 친선전 한다고 빌려주진 않잖아요 거기가. 지금 파리 올림픽 앞두고 이제 진천 선수 굉장히 살벌하고 지금의 선수들 제일 예민할 때거든요. 여기서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이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못 딴단 말이야. 이게 초긴장 상태인데 아시아에서 막 7등하는 농구 대표팀이 들어가서 물 흐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농구 대표팀 환영 못 받아요 진천 가면. 그 다른 종목 선수들이 농구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안 좋아. 그런 걸 언제 좀 느끼셨어요? 많이 느껴요. 아시아에서 막 1등하고 막 세계 뭐 4등, 5등 해도 대접 못 받고 막 먹고 살기 힘든 종목 많거든요. 그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선수 많아요. 근데 그쵸. 세계 1인자고 막 이래요. 근데 농구는 아시아 1등도 못해서 막 근데 연봉은 막 4억, 5억 받고 그게 좋아할 리가 없지. 네, 아무튼 그래서 1차전은 우리가 기분 좋게 이겨서 뭐 거의 할 거 다 한 거죠 사실. 그쵸. 저도 돈값 했어요. 티켓이 갖고 왔는데 보셨잖아요. 네, 얼마짜리요? 2만엔. 2만 원이면 한 18만 원, 17만 원 그 정도인데. 16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죠? 하고 여기 제가 이긴 티켓이잖아요. 한일전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하고 여기 최다 득점자. 그렇군요. 27점. 이거는 잘 보관했다가 네. 내 꿈이 나중에 농구 박물관 하나 여는 거. 그때 그럼 기증하겠습니다. 그건 기증해요. 이거 지금 왜냐면 나 되게 열받는 게 일본 농구협회에 가보면은 옛날에 막 했던 유니폼이랑 이런 거 다 멋있게 다 전시돼 있거든요. 대한농구협회 그런 것도 없어요. 변천사 이렇게 쫙 돼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나라의 농구협회인데 우리나라 그런 게 없어요. 허재가 뭐 이집트전 때 막 54점 넣고 이런 유니폼 완전 희소같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 버렸겠지. 내가 물어봤는데 옛날 유니폼 싹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 감독님. 너무 안타깝죠. 하고 저는 그리고 한국에 바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아서 했는데 사실 1차전에 너무 큰 감동을 얻었고 솔직히 나도 이길 줄 몰랐는데 이겼기 때문에 2차전은 솔직히 아무 걱정 없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져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했어요. 일본 파리 나간다는데 2승까지 해버리면 얘가 초상집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미안한 감정도 들더라고. 일본은 그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남자가 4일 동안 49,171명이 왔네. 4경기에. 야, 이게 부럽다 진짜. 여자 경기도 10,000명 넘게 와요 일본은. 대단합니다. 2차전은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많이 쏟아부은 선수가 많아서 부상자도 좀 많았고. 그쵸, 몸이 100% 가능했으니까. 네, 뭐 하윤기도 뭐 어깨가 아프다 그러고 양재민도 2차전 하다가 발목 돌아가고. 견준영아예 결장을 했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전투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안 떨어진 선수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게 유기상이었어요. 유기상은 일본한테 지는 게 너무 싫대요. 사실 2차전에서 일본 심판이 거의 만들어준다시피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거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의 후반부에 노골적으로 막 이상한 콜이 3-4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도 포기 안 하고 막 계속 달려들고 3점 넣고 하는 애가 유기상이었어. 그리고 또 다른 선수를 또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왜? 아 그리고 이원석의 재발견이죠. 2차전은 사실 1차전 때 사실 이원석한테 미안한 게 하윤기가 너무 잘하니까 잘하다가 나가면 이원석이 들어왔는데 네. 내가 막 야! 이원석 되면 어떻게 해? 막 이래. 아니 너무 불안한 거야. 실제로도 얘가 뭐 거의 막지도 않고 그냥 비켜주더라고. 아무튼 근데 엄청 불안했어요. 위에서 보기에는 이원석 넣으면은 그냥 다 뚫릴 것 같고 미안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본인도 막 너무 당황해서 1차전은 뭐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차전에서도 이제 하윤기가 좀 안 좋아서 이원석이 빨리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차전은 거의 포기인가? 미안한데 2차전은 그냥 편하게 가려나 보다 했는데 그 순간에 이원석이 갑자기 막 골밑으로 막 들어가더니 그냥 바스켓 카운트 막 얻는 거예요. 와 그래 쟤 미쳤다 오늘 쟤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원석 응원하면서 계속 봤어. 3점 슛도 넣지 않았나요? 3점 슛도 넣고 그 속공에서 덩크도 한 번 하고 아무튼 그래서 2차전 이원석 너무 재발견이었고 뭐 나눈 얘기가 있나요? 경기 후에서? 네, 뭐 본인이 얼떨떨해서 했는데 감독님이 어차피 하드콜 나올 거니까 세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가하무라가 이원석한테 일부러 몸을 붙인 다음에 컨택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스켓 카운트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이원석이 그거 나름 잘 막았어요 이렇게. 근데 가하무라도 난 그 바디 밸런스랑 이런 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이원석이 잘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마농구 이제 취재를 다니다 보면은 네.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신장이 다 작아진 느낌이에요. 그런 선수가 나오는 게 한국도 좀 보는 재미가 있을 텐데. 일본은 일단 너무 기본기가 애들이 너무 좋고 다 빨라요. 그 패스랑 슛이랑 이런 건 기본 장착인다가 스피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니까 그리고 패스 길 뭐 이런 거 가드로서 기본적인 덕목은 다 갖고 있고 키가 작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게 보여요. 그럼 이거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하무라가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많이 제시해 준 거죠.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가하무라는 그 우리 2차전 날 아침에 멤피스랑 그 계약했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정현한테 보여주면서 야 가하무라가 NBA 간다 막 이러니까 놀라면서 야 하면서 이정현도 뭔가 얘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 B리그 관계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정현 얼마 받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진짜 묻더라고요. 관심 엄청 보였어요. 이게 그냥 잘해서 그냥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데리고 올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년차 치고는 많이 준다고 뭐 손호에서 엄청 홍보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적어요. 그 이정현은 이미 지난 시즌에 거의 탑으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NBA 같으면은 그냥 기량으로 연봉 주기 때문에 이 선수는 내가 봤을 때 6, 7억 바로 때려요. 옛날에 KBL이 잘못된 게 못하는 애들은 바로 가차없이 깎고 잘하는 애는 올려줘야 돼요. 1년마다 계속 연봉 재계약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3년차 기준 뭐 최고액 뭐 이런데 이거 개소리야 돼요. 이정현에는 6, 7억 이상 안 때리면 일본한테 뺏깁니다 이제. 물론 뭐 일본이 아시아 쿼터로 가드를 영입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 잘한 가드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정현한테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거는 엄청난 리스펙트예요 진짜. 가하무라가 넘버원인데 얘랑 거의 맞다이를 뜨니까 거의 그 수준인 거잖아요 이미. 엄청 잘하는 거예요. 참고로 가하무라는 지금 한 10억 넘게 받습니다. 얘는 연봉이 비공개인데 가하무라랑 히에지마랑 소가식 이런 애들은 다 10억 이상 받는 애들이에요. 와타나베 유타는 30억 원 넘게 받아요. 30억. 그래봤자 달러로 따지면 250불 뿐이 안 돼요. 250만 불. 얘는 몸값 낮춘 거예요 일본 온다고. 와타나베한테 40억까지 제시한 구단이 있었대. 근데 그 구단이 B2예요 2부 리그. B2인데 그 정도 배팅이 가능하다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놀랍긴 한데 얘네가 생각이 뭐냐면 와타나베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화제성으로 마케팅으로 뽑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겠다 이거예요 전력으로. 걔가 와서 잘해주면. 심지어 2부 리그가 40억 배팅한다는 게 우리나라 KBL 셀러리 캡 얼마예요? 29억인가? 산업 구조가 이제 잽이 안 돼요 잽이. 놀러 갈 겸 짧게 휴가를 내고 다녀왔는데 부러운 게 진짜 한가득이었어요. 그 한일전 갔다 온 소감은 2차전 이겨서 너무 통쾌했고 우리도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제 하면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근데 선수들은 참 열의가 있고 좋은데 협회도 참 지원을 잘해줘야 된다 이런 걸 뭐 새삼 당연히 느꼈고 그래서 뭐 안준호 감독님이 지금 미국 가셨는데 제가 제린 스티븐슨이랑 2년 전에 만난 거 왔잖아요.
그때부터 기아를 이렇게 추진했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때는 뭐 안 된다고 막 생각 없다 그러더니 뭐 이제라도 가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황금 세대라면 황금 세대 뭐 멤버들이 있으니까 잘 조합해가지고 뭐 이현중, 여준석 이런 완전체가 좀 한국에 와서 좀 코리아 이렇게 유니폼 입고 한번 세계랑 붙어보는 이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선수들도 실제로 많이 부러워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또 뛰고 싶어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선수도 한일전을 통해서 일본 팬들에게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 그 X 있죠, X. 네. 트위터. 네. 거기에 트렌딩 키워드에 이정현 그 일본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날 진짜 난리가 났어요. 트위터에 이정현으로 도배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대표팀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데 세대 교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이번에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아서 좀 책임감 갖고 한국 농구 앞으로 한 10년, 15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고참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속에 쩌든다 그래야 되나? 훈련 게을리하고 오히려 이런 선수가 아무도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이런 선수들이라 저는 막 하윤기 덩크 이런 것도 감명받았지만 오재현 막 이런 선수 허슬 막 이렇게 막 몸 날리고 막 나 그런 거가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아 물론 전원이 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국대에선 볼 수 없던 그런 그 젊음, 에너지, 투지 막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긍정적으로 잘 봤고 이 선수들이 잘 클 수 있게 좀 협회나 이런 데서 좀 좋은 지원 시스템 이런 걸 좀 갖춰서 걸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그냥 끌게요 이렇게. 꺼버려요?